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이 복장이 좀 편안하십니다. 캐주얼하십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뭐 저는 똑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야, 머리 뭐로. 굉장히 부러운 참 이 메시지입니다. 예. 복장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해주는 대로 한다. 그냥 순서대로 그냥 다 입고 나오기 때문에 네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복장에. 그러면은 이 본인의 패션에 관해서는 누군가에게 복종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러니까 되나요? 뭐 자원봉사자가 그건 편하겠죠. 네네. 아예 간섭을 안 하니까. 주는 대로 입으니까. 주는 대로 입으니까. 박주정 교수님은 혼자 다 하세요? 아니 주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주는 대로 입기도 하고 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니까 옷을 이렇게 입는다는 게 입고 나서 관리가 핵심이더만. 옷이란 게.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해주지 않으면은 와이프가 해주시는 거니까. 아니 입고 나오면은 네. 저도 별 생각이 없어요. 네. 저는 쉽게 말하면은 빨래할 때 된 거. 그다음에 새 옷 요 정도 구별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입고 나오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 별로 안 어울리는데 그럼 들어가서 갈아입고 뭐 이런 수준이에요. 관리는 다 와이프가 해주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가능하지. 박주정 교수님도 상당히 옷을 잘 입는다고 평가가 있는데. 제가요? 예. 아이. 혼자서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혼자서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갑자기 덕담을 나누니까 좋네. 아니 하여튼 그 옷이라는 게 관리의 문제여서. 네네. 뭐 힘들다. 자원봉사 없이는 힘들다. 그래서 네. 저도 자원봉사 빠지면 또 뭐 입고 나올지 몰라요.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현상이지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사실 외교 행위는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클린 케네디 때 네. 그래서 그거 갖고 많이 이슈가 되는데 욕도 엄청 먹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제클린 케네디도 그때도 욕을 미국 보수사에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뭐 하는 거냐? 근데 그 욕 먹는 거를 그대로 좀 본따 가지고 똑같은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클린 케네디인 줄 알았는데 마르코스 이멜다라고. 이멜다는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필리핀 국민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옷 잘 입는 거 가지고 그래도 위로를 받아라. 이게 이제 통치 철학이었어요, 이멜다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철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수요일 날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잘렸습니다. 잘린 거 맞죠, 이거는? 그렇죠. 예,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조만간 그만둔다. 네네. 뭐 거의 잘린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왔고, 아니 대통령 김대기 실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 말을 하자마자 6시간 만에 그만뒀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도 파악 못하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지만은 정황상은 잘렸다고 봐야죠. 김대기 비서실장이 파악 못한 안보실장의 인사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 전문가예요? 핵심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어쨌든 김대기 실장이 대통령 실장이니까 실장이 모른다고 하면 위에 둘밖에 없죠. 대통령하고 영부인밖에 대통령하고 없죠. 영부인만 알았다.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또 좀 짐작이 되는군요. 야, 이게 우리가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면은 김건희 씨나 이 천공 이야기만 들어가면 이제 스토리가 연결이 들어가죠. 지금도 거의 그 상황 같은데 아직도 원래 누군가 이제 그만뒀다 알려가지고 대충 그림이 나와요, 기사에서. 아직도 그게 안 나와요. 어떠한 뭐 인사 문제였는지 노선 문제였는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김태효 차장과 안보실장과의 이 갈등설, 또 그다음에 김성한 안보실장과 외교부와의 갈등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갈등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갈등이.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사안이 있었냐. 아까 제가 방송 나가니까 김준혁 교수는 친일파와 덜 친일파의 갈등이라 그러는데 친일파와 덜 친일파의 갈등이 그랬으면은 벌써 그런 논쟁들이 뭔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실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스타일이나 뭐 이른바 뭐 공무원들의 스타일을 봤을 때 무슨 노선 가지고 자기 철학으로 쌓았을 가능성이 나는 없다. 이 정권의 성격상. 그냥 지름은 따라가는 스타일들이지. 이 노선 최소한 노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노선 갈등은 아닌 것 같다는 게 판단이. 한일 정상회담이 실패했다라고 평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다면은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현장에서부터 총괄 지휘하는 것은 누구나 다 김태효 차장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김성한 안보실장을 경질할 문제는 아니죠, 그죠? 아니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가 먼저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폼을 잡고 과거를 벗어나고 막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가르치고 미래로 가자 하자마자 일본 교과서 독도하고 강제징용 파문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질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짚어주지 않은 김태효가 경질됐어야죠. 그렇죠. 네.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43분 동안 국민을 가르쳤거든요. 이게 뭐가 되냔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대통령 쪽 입장은 지금 또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가 또 터뜨렸어요. 일본 교도신문에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또 각을 세우는 입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미래로 가자, 과거를 버리고 이랬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이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일주일 뒤도 내다보지 못하고 판을 짠 김태우 실장이, 김태우 차장이 끝나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떵떵거리고 있고, 왜 엄한 사람이 날아가냐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노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김태효 차장과 김성한 안보실장. 안보실장이 한 직급 높은 자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경력을 보시면요. 김성한 안보실장은 주로 미국에서 교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 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련의 전문성이라든가 논문을 발표했다라든가 활동한 사람은 김태효 차장입니다. 김태효 차장이 스스로 일본 통일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일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문책하려면 김태효를 문책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인 겁니다. 자, 그럼 외교부와의 갈등설은 외교부 이야기 뭐 들어주긴 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 외교부라는 데가 특히 노선 문제로 갈등을 빚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까라면 까는 조직이잖아요. 어디다 대고 뭐 친일로 가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있을까요,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의합니다. 네. 그 문제도 아닐 거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정도 한번 흘러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다시 돌려보면은 애초에 누구 목이 제일 먼저 날아갔냐? 의전 비서관이 제일 먼저 날아갔어요. 의전 비서관 날아갔죠. 여기서 스타트가 걸린 겁니다. 의전 비서관 날아가고 그다음에 외무비서관이 알려졌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날아갔죠. 그지 안보실장 날아갔는데 의전 비서관이 날아갔다는 얘기, 의전 문제로 날아갔겠죠. 거기서 독도 얘기가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의전 문제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본 문제는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전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이벤트 얘기도 나왔어요. 이벤트 얘기도. 이걸 지금 돌려서 생각하면은 의전 비서관이 근데 사실상 그분도 외교관 아닙니까 의전 비서관? 외교관이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거를 만찬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이 날아가면은. 누가 이걸 대신했겠냐. 어쨌든 영어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 비서관이 맡았겠죠. 의전이 해야 될 거를. 근데 이 사람도 또 뭔가 또 못했겠지. 또 날아갔지. 이 사람 날아가면 누가 김성한 실장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또 못했겠지. 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만찬 이벤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일이 안 풀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날아간 거예요, 3명이. 지금 이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이 보도에 의하면은 블랙핑크, 그다음에 레이디 가가 공연을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 대통령께 보고가 되지 않았다. 수차례나. 그 책임을 지고 이문희 외교비서관, 김성한 안보실장이 경질되었다. 제가 다시 기사를 쭉 보니까 제일 상세한 기사가 아마 조선일보 같아요. 조선일보다. 1월 달에 1월 달부터 질 바이든 여사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1월 달부터. 그때는 BTS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블랙핑크예요. 블랙핑크입니까?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7번을 요청했는데 다 누락됐다는 게 지금 이 보도의 입장인데 첫째로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이 결정된 게 1월 달이 아니에요. 그거 뭐 국빈 만찬 하나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일본에 다녀와서 그 과정에서 결정됐습니다. 국빈 방문이. 네네. 뭐 1월 달에 얘기를 합니까? 그게 어떻게 질 바이든 여사가 결정도 안 났는데 네네. 방문 스케줄이 있었는데 뭘 가수를 얘기해요, 질 바이든 여사가. 그리고 제가 강조하지만 한국이 어쨌든 외교에 최고로 이제 신경 쓰는 게 대미 외교라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 영부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한국은 영부인을 더 높이 평가하지. 한국에서는 지금 또 김건희 여사까지 이거 설치고 있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요청한 거에 보고가 안 된다? 그 한국 외교관들 보고는 잘하는데 책임을 지는 일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보고를 해버리면 책임이 없는데 그렇죠. 네. 들고 있으면 뒷책임되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보고 잘해요. 어느 나라 공무원보다. 첫 번째로 만약에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난 이것도 나중에 다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공문이었냐 전화였냐 도대체 뭐였냐.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실 들어왔다. 아니면은 주미 대사 통해서 들어왔다. 주한 미국 대사겠지. 주한 미국 대사 쪽에서 이거 여사님 요청이니까 해달라. 블랙핑크 섭외해달라. 그랬으면은 그걸 전화받은 외교 비서관, 의전 비서관이겠지. 김일범 씨. 그걸 자기가 지고 있다. 보고 안 하고.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1월부터 했다면은 주미 대사를 통해서 했겠죠. 당연히. 그 얘기도 전혀 없어요. 어쨌든 주미 네. 대사를 통해서 했다가 하면 주미 대사 정도가 전화해서 질 바이든 여사 요청 사항이다. 네. 블랙핑크 데려와 달라는 거를 김일범 비서관이 혼자 지고 있었겠냐고 이거를. 그렇죠. 당연히 이게- 이제 상관한테 보고하고 그건 당연히 여사에 들어갔겠죠. 여사하고 네. 대통령에 들어갔겠죠. 근데 더 웃긴 거는 7번을 질 바이든 여사가 7번을 요청했는데 7번 모두 묵살했다. 외교 라인이.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에 왜 그리 집착하시는지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나 그거부터 웃긴 얘기고.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 알긴 알아. 아시는지 한번 공문 한번 보내보고 아니, 싶네요. 그분 연세가 지금 70대 70 중반이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회운동가고 네, 네. 레이디 가가만 해도 이분이 알까. 레이디 가가만 해도. 근데 한국에 있는 블랙핑크에 꽂혀가지고 7번을 전화한다고 그거 가지고. 네. 그리고 이번 이 행사의 주체는 미국입니다. 국빈 네. 만찬이라는 거는 미국이 돈 다 주고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건데 네. 아니 미국 정도 되는 나라가 블랙핑크 섭외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전화하는 게 맞는 거지. 어차피 그렇죠.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블랙핑크도 글로벌 뭐 가수 아닙니까? 네네네. 자기들이 섭외하죠. 이걸 왜 대통령실에 얘기합니까? 한국에다가? 야. 블랙핑크 그렇게 보고 싶으면 자기들이 섭외하면 되고. 자, 블랙핑크가 한번 공연하려면요. 최소 스텝이 30명이 떠야 됩니다. 네. 만찬장을 들어 엎어야 돼요. 네. 댄스 그룹이잖아요. 동선이 어마어마하죠. 네. 거기다가 이제 양국의 정상들이 오면 또 이 경호 동선도 확보해야 되죠. 만찬장을 다 휘어잡아야 돼요. 그럼 스텝이 30명 깔리는데, 네. 자, 딴 걸 다 실무적으로도 힘들지만은 그 돈 누가 냅니까? 블랙핑크 데려온 돈. 미국에서 미국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미국에서. 네, 네. 그럼 자기들이 섭외하면 되지, 자기 돈 내는 거를. 네. 이거를 한국 대통령실 7번을 얘기했다고 블랙핑크를 잡아오라고. 네. 7번을. 네. 자기들이 하면 되지. 자기들은 전화가 없어, 뭐가 없어요. 블랙핑크 소속사가 YG 아닙니까? 거기 해외 공연 전담팀 없습니까? 다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다 말이 안 돼, 내가 볼 때. 자, 스토리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질 바이든 여사는 블랙핑크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질 바이든 여사의 살아온 인생 역정이라든가 뭐 나이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뭐 밥 딜런 이런 사람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운동가기도 하고. 그런데 블랙핑크를 좋아하셔가지고 1월 달부터 한국 정부 쪽에다가 블랙핑크 공연을 계속 요청을 했다라는 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이제 의문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블랙핑크하고요, 이제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한다고 발표된 게 한국 언론이에요, 이틀 전에. 한국 언론이 한국 터뜨렸고요. 제가 뭐 영장 검색해보니까 미국 쪽 언론 없어요. 네, 네, 이거 미국이 준비하는 행사인데 네, 이게 왜 한국 언론에서 터집니까? 네. 그리고 금방 우리 변희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사를 준비하려면은 미국 정부에서 블랙핑크에다가 출연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한국 그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을까?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쪽 블랙핑크의 해외 공연 담당이 미국에 직접 들어가서 일단 만찬장 자체 공연장을 확보해야 돼. 네. 동선 다 확보해야 되고 기존 만찬장 가지고 댄스 그룹 공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네.
그걸 그리고 또 레이디 가가고 합동 공연한다면서요. 네. 리허설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거는 대통령실이 할 수가 없어. 공연하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거지. 이쪽에 전화 때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거. 저희 그 마키아벨리를 뭐 보는 시청자들 중에 혹시나 그 미국에 계신 교표들이 있으시면요,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를 좋아하는지 한번 검색이나 이런 거 한번 제가 찾아봐 나는 주십시오. 검색했는데 아무 연관 없습니다. 아무 연관 없다. 질 바이든과 이 블랙핑크라든지 심지어 레이디 가가도 거기도 이제 레이디 가가만 하더라도 이제 80년대생이기 때문에 질 네. 바이든 여사하고 나이 차가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해프닝에 이 블랙핑크를 좋아한다는 분을 질 바이든 여사를 해서 다른 분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토리가 이게 완벽하게 짜여져 갑니다. 아마 저분은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를 좋아할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YG 입장은 네네.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로부터요? 아니에요. 한국 정부로부터요? 대통령실에서. 그럼 누락됐다가 언제 연락 받았냐? 네. 지금 보도는 이틀 전에 나왔으니까 지금 네네. 이 논리를 보면요. YG에다가 전화 때린 건 얼마 안 됐겠죠. 누락이 7번이 누락됐으니까 네네. 이걸 윤석열과 김건희가 파악한 지가 아마 최근이었을 거고 네네. 그럼 이제 와서 부랴부랴 블랙핑크 전화 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블랙핑크 정도의 그 공연 스케줄은요. 1년치 잡아놓습니다. 1년치 잡아놔요.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미국 만찬장에 데려간다 해가지고 그 스케줄 빼는 게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섭외를 해가지고 질반 요청으로 들어왔다. 저는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돌려보면은 자, 사람 바꾸고 시간 이건 바꾸고 아까 보겠습니다. 1월 달에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1월 네. 달에 하여튼 분명한 거는 미국 국빈방문이 확정은 안 됐던 때예요. 말만 네. 나고 있을 때지. 그때 이제 국빈 만찬 얘기가 나왔을 때니까 미리 누군가 블랙핑크에 꽂힌 사람이 한국 쪽에서 얘 좀 데려가면 어떨까? 미국 갈 때 우리 블랙핑크 데려가자.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BTS를 데려갔는데 네. 공연 안 했어요. 네, 백악관 방문만 해가지고 그 대담만 했지. 네, 네. 그 정도는 가능하지. 이거 얘기하는 건데 공연 준비하려면 몇십 명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규모 스텝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1월 달 정도에 꽂혀서 그때 정도에 누군가 YG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혹시 미국 방문 되면은 갈 수 있겠냐. 네. 그리고 출연 얘기도 협상됐을 거고 미국 쪽이 네. 아니라 한국 쪽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럼 YG가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5월 정도면 1월 달이니까 5월 정도면 한 맞춰 보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일정 조정 한번 해볼게요. 되겠죠. 그래서 준비가 들어간 거죠. 그게.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1월 달부터 미국 쪽에다가 알려라. 우리 블랙핑크 데려갈게. 그 레이디 가가고 블랙핑크는 같이 공연한 적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레이디 가가도 그럼 누가 섭외하냐? YG가 섭외하겠죠. 네. YG가. 그래서 네. 우리가 레이디 가가까지 해가지고 갈 테니까 저쪽에다가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의전을 모르니까 이쪽도 영부인이 잘 문화를 하니까 저쪽도 영부인이 하겠지. 네. 질 바이든 여사에게 전화 좀 해봐라. 우리가 네. 데려가도 되느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겠죠. 네. 와, 황당하지. 황당했겠지. 네. 미국이 주최하는 만찬에 미국 돈 내고 하는데 네. 우리가 라이디 가가랑 블랙핑크를 맞춰 갈 테니까 네. 자리 좀 내줘. 네. 이거를 딴 사람도 아니고 질 바이든한테 얘기해봐라. 네. 그 전화에 못 되는 거지, 당연히. 아마 이랬을 수 있어. 의전 쪽에 전화해서 야, 무슨 헛소리냐. 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꺼져. 이랬으면 이제 다시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안 된다니까. 질 바이든한테 전화하라니까. 그럼 질 바이든한테 전화 못 되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하면은. 그게 7번 정도 계속. 야, 오늘 질 바이든 전화했냐? 깜빡 잊었습니다. 이게 7번 반복되지 않았겠냐, 3월까지. 네. 만약에 이 블랙핑크가 공연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이 공연 비용 지출이 어디에서 됐느냐, 어느 나라 정부에서 됐느냐, 이것만 봐도 사실은 그 짐작이 가겠네요. 그죠? 혹시라도 뭐 우여곡절 끝에 끌고 갔다, 이제 네. 4월에. 그게, 어마어마한데, 그 스태프들하고 공연 한번 뛰는 게. 네. 자, 뭐 만찬장에서 2시간 공연 안 하잖아요? 네. 길어 많아야 3곡인데 네. 그 3곡 하는 비용이나 2시간 공연하나 똑같아요. 스텝이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같이. 그 돈을 미국 정부가 감당이 안 될걸요. 그 만찬 비용이 다 정해져 있을 텐데, 다 한정돼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이게 대통령실 비용으로는 힘들 거고
외교부 비용으로 하면은 가능할 겁니다. 아니 뭐 국정원 특활비 또 가져와야죠. 외교비 가져도 안 돼요. 특활비 갖다 박아야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이 좋은 메시지를 날린 정치인이 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해야 된다. 해야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교 안보의 핵심인 3인방이 날아갔는데 네. 이거를 국회가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지금 국회의원들도 모르잖아요. 다들 그냥 아니 어떻게 블랙핑크 때문에 외교안보 수장 3인방이 날아가냐. 다들 이상하게만 생각할 뿐이지 이거 모르잖아. 이거 알아야죠. 이거.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야당이 그렇게 경질하라고 비판을 했는데도 바꾸지 않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부터 외교안보에 대한 과외교사 역할을 하던 쉽게 말하면 멘토예요. 외교안보 분야의 멘토인데 그런 사람을 블랙핑크 공연 7차례 협의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자른 겁니다. 어쨌든 미국 쪽이 전화 왔든 한국 쪽이 전화했든 하여튼 지금 구체적인 경제상 하나밖에 없어요. 블랙핑크 문제를 똑바로 못 처리했다. 네. 이걸로 경질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팩트가 된 거고.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 측이 아니라 한국 측이 오바해서 움직이다가 네. 외교관들이 상식이 안 맞으니까 차마 미국에 전화 못하는 걸 7번 누락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잘라낸 거 아닙니까? 이건 국정조사 해야죠. 그래서 블랙핑크 누가 전화 때렸는지부터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거. 자, 두 사람의 퍼스트 레이디가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직 교사이면서 사회운동가인 분, 그리고 문화 콘텐츠 회사 사장님이시면서 이벤트 좋아하시는 분. 자,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전 야당도 국정조사 네. 하는 김에 질 바이든 여사에게 공문을 보낼 필요 있어요. 질 바이든 여사에게 블랙핑크 언제부터 알았냐고 당시. 왜 블랙핑크를 좋아하면 네 돈 가지고 네가 부르면 되지 왜 남의 나라 대통령실을 괴롭혔냐. 네. 야당이 공문 보낼 필요 있어요. 힘듭니다. 우리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도 일본 언론에다가 야당이 공문 보내야 되고요. 이번에는 또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에게 공문을 보내야 되는군요. 근데 이게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블랙핑크가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탑 가수 맞고 네. 빌보드 1위까지 한 건 맞는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미국의 그 10대 댄스 가수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 없어요. 우리도 없는데 네. 질 바이든 씨가 블랙핑크에게 뭐 얼마나 꽂혔겠어. 그리고 네. 그렇게 꽂혔으면은 뭔가 좀 사건이 있었겠지. 근데 그게 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블랙핑크와 인연이. 저는 특히 그 레이디 가가가 의전이나 품격에 어울리는 가수인지에 대해서는 그게 참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분의 뭐 어떻게 사생활 보면은 논란이라든가. 좀 펑크 스타일인데 네. 그런 사람이 백악관 반찬에 나와가지고 과연 진짜 질 바이든 여사가 레이디 가가 좋아할까요? 아 진짜 세대도 안 맞고 동의 안 되네. 그리고 그 만찬 회장에 한미 동맹 70년 기념하는 만찬장에 레이디 가가가 블랙핑크가 한미 동맹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게. 이 둘이 무대를 휘어잡는다. 이 둘이 무대를 그냥 완전히 그냥 카리스마로 잡는 스타일들인데 네. 나머지 다 그냥 이상해져요. 거기서 둘이 공연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쪽에서 보면 뭐 나훈아나 남지야 이 정도 가야 되는 자리죠. 네. 그리고 뭐 미국하고 좀 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뭐 미국에 원로 가수나고 프랭크 시나트라 이런 사람들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원로 가수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 이런 사람 나와야 돼요. 나와야 왜 이런 거 물어야 돼? 네. 그 실제로 그런 이제 정상국들의 만찬장에는 원로 가수가 그 비용도 싸고 탑 가수를 부르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힘듭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맛집 탐방, 한미 정상회담은 공연. 지금 일단 보세요. 한일 정상회담에 제일 많이 기억나는 키워드는 오므라이스였어요. 오므라이스죠.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블랙핑크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외교 실패 이거 자체가.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미국은 왜 가지? 블랙핑크 보러 가나? 이제 다들 그거밖에 없고 데일리 그때도 저 인간 오므라이스 못 먹어서 환장했나 이제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외교가 아니죠. 이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외교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이제 정치적 책략이 살아 숨쉬는 행위인데 그걸 이렇게 문화행사 보면서 웃으면서 해결될 거다.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폭탄주 때리면 일본 문제 다 해결될 거다라는 수준의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참. 외교는요 전쟁의 과정이에요. 네. 하나의 전쟁인데 칼 안 들고 전쟁을 하다가 말로 안 되면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쟁터로 나가는 거거든 외교는. 네,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1차, 2차, 3차 술자리 나가는 자세로 나가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오므라이스 블랙핑크 촬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당장 그 통일부터 열어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 이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문희 외교비서관 같은 경우는 국립외교원 또 소장으로 다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르면 와야 됩니다, 이 사람.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잘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편한 데 가죠. 그 김일범 사관도 뭐 총영사 자리가 나오니 아니 그러고 네. 이 사람도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바로 자리를 내주고 김성환 실장은 모여서 학교로 간다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잘못을 했다면 이런 자리를 못 가겠죠. 네. 뭔가 이 사람들이 잘려서 밖에 나가서 떠들면은 안 되는 뭘 쥐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대가성 자리를 줬을 네. 수도 있다. 입을 막을 자리를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근데 블랙핑크 공연 이야기가 사실이더라도 그런 일로 외교안보실장을 잘랐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야당하고 언론도 그래요. 그러니까 질 네. 바이든이 블랙핑크에 꽂혀가지고 네. 했다. 그래 뭐 아유 좀 무시 좀 하지 그게 뭐가 잘린 사안이냐 이게 지금 현재 언론의 입장이거든요. 네. 블랙핑크 섭외 못했다 해서 잘린 사안이냐 이게 그리고 안보실장이 블랙핑크 섭외하는 자리냐. 네. 이 자체만으로도 황당한데 이게 반대면 정말 더 황당한 일이죠. 네. 하여튼 뭐 저희 뇌피셜입니다. 뇌피셜과 의심은 질 바이든 여사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은 스토리텔링은 완벽하다라고 저희가 이번에 뇌피셜 주장을 이 드립니다. 국정조사 할 때 반드시 질 바이든 여사한테 받아내야 됩니다. 답변을. 알겠습니다. 자, 저는 질 바이든 여사 입으로 내가 블랙핑크 좋아한다는 말 나올까지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 교과서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강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강공을 취하는 시점에 네. 적절하게 일본 교과서 검증 문제가 터져주고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 문제가 터져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올 하반기 정도에 기시다가 와서 방한을 해서 나머지 물잔을 채워주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시간을 번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식으로 술자리 얘기하면은 1차에 그냥 엄청 쏜 거야. 그냥 막 다 뭐 산의 진미 다 차려주고 뭐 어마어마한 고급 술 사주고 다 사줬어. 그러면 일본이 2차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근데 하반기에 산다. 7월에 사기로 했다 지금 그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사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 날라오는 거는 호구 하나 잡았으니까 끝까지 벗겨먹겠다는 거 자세거든 일본은 지금. 네네. 그러니까 3월 초에 이미 일본 그 문부성의 교과서 검증에서 독도하고 강제징용문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한국 언론에서 일본 언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외교안보라에는 이걸 쥐고 기시다한테 만났을 때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 정도로 다 퍼졌으면 문무성한테 약하게 좀 조정을 해라. 나 안 그러면 한국 가서 말해 죽는다. 이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습게 보는 거죠. 이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외교 안보 라인이 블랙핑크 아우성 치다가 보고 놓친 거고 네. 윤석열 씨는 뭣도 모르고 막 했다가 그냥 일본 쪽은 딱 반대로 야 이제 술꾼 하나 들어왔네. 이번에 벗겨 먹자. 네. 어차피 이제 일본은 아까 말씀대로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특파원들이 한국어 눈통자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 상황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봐요. 윤석열이 일본 가서 아무리 떠들어도 한국 국민들 동의 안 하고 있구나. 이건 그냥 허상이구나 그러면요. 같이 풀 필요 없다. 그냥 윤석열 이용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이슈 다 시켜버리자. 독도 문제 다 이슈 시키자. 후쿠시마 다 이슈 시키자. 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벗겨먹겠다는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파악해야 될 거는 외교는 1차, 2차 술자리가 아니고 술 먹은 다음에 어떤 놈이 술 취해서 흔들고 비틀거리면 퍽치기 하는 게 외교거든요. 퍽치기 하는 거다. 지금 퍽치기를 당하고 있는 거야. 퍽치기를 지금. 네. 술꾼 하나 들어오니까 네. 있을 때 다 퍽쳐서 해먹자. 자, 그럼 이게 일본만 그러겠냐 이거야. 미국도. 중국, 요 술꾼 있을 때 다 처먹자 해가지고 지금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시진핑은 술을 엄청 잘 먹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 김국은 지도자들은 원래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은 술이 세지 않으면 못 올라가. 그 도수가 셉니다. 그렇죠. 그 중국 도수 세서 네. 또 윤석열 씨가 또 가서 폭탄 자랑하다가 그 죽는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거 잘못 걸리면 거기 60도 이런 술 있어요 거기 중국에는. 이거 역시 이제 국정조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네, 국정조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고 그 교과서 검증 문제, 그 교과서 문제도 네. 이거 윤석열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거 검증해야 돼요. 보고했냐 안 했냐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국정조사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위안부 문제 관련, 그다음에 강제동원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과 연결돼서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옥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그 헌법재판관 그 정정미 청문회 때를 물어봤더니 네. 그분은 이제 임명되려고 그러는지 문제 없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논리가 배상을 확정한 거를 건드린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배상할지는 그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 그래서 저런 사람 헌법재판관 되면 큰일 나겠더만. 대법원 판결이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송을 전범기업이 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전범기업한테 받아야지. 그렇죠. 제3자가 나타나서 얘한테 받지만 얘한테 받아. 이게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되면 됩니까? 이게? 야. 헌법이 아니라 이 사람은 대화할 때 대화는 양자가 누군지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수준의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둘 간의 싸움이야, 둘 간의 싸움이죠. 둘 간의 민간 인끼리 싸움이니까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네. 윤석열이고 뭐고 아무도 끼면 안 돼. 국가가 끼어 있으니까 이게 형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손해배상은 민사란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무슨 권리로 윤석열이 껴서 얘한테 받지 네. 말고 얘한테 받아. 이걸 강제할 수 있으니까. 이야. 그 사람은 헌법재판관 낙마시켜야 돼요. 그거. 진짜 낙마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런 사람이 듭니다. 헌법재판관 가면 헌법을 얼마나 그냥 망쳐놓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 여의도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자꾸 왜 이러세요, 이거는? 내가 참 불쌍하더라고. 불쌍하다. 불쌍해요. 아니, 네. 지금. 자, 5.18 발언. 그다음에 한동훈이 아니고 누구죠? 정광훈 아니, 발언. 그걸 두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실제 정광훈 쪽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당원을 엄청 밀어넣었다 그랬는데. 네. 그 밀어넣어서 당선시키고자 했던 강신업과 신혜식 대표가 서류에 탈락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당원을 밀어넣어놨어. 그럼 정광훈이나 신혜식 쪽에서는 밀 사람이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김재원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영삼을 낙마시키겠다. 딱 두 가지 운동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실제 근데 김재원은 바닥이었고 민영삼이 1등이었는데 네. 김재원 1등하고 민영삼을 떨어뜨렸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완전히 보수 유튜버들의 힘이에요, 정광훈하고. 네. 이러니까 도움을 받은 김재원은 담리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기가 1등 할 줄 몰랐을 거라고. 네. 가서 이제 정광훈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냥 당부터 해서 그냥 얻어맞으니까 저는 전광훈이 누군지 몰라요라 얘기했어요. 이거 뭐 완전히 유다가 나 예수가 몰라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거. 아니, 정광훈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충성맹세 해놓고서 이제 나가자. 나 정광훈 누군지 몰랐어요. 정광훈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정광훈이 아마 내가 볼 땐 전화했을 거면 너 죽고 싶냐고 아마. 이러니까 또 다시 이제 미국에 끌려갔죠. 미국에 끌려가가지고 또 정광훈이 천하통일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당해서 또 징계하겠다 막 나오니까 또 정광훈이 누군지 몰라요. 그 정광훈 목사와 연결될 만한 이 보수 기독교 세력이 미국 쪽에도 제법 있는 모양이에요. 많죠. 예, 많죠. 미국에. 이 김재원 하나를 잡은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이 황교안하고 정광훈이 엄청 가까웠는데 가까웠죠. 네. 뭐 돈싸움하고 개싸움 나가지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광훈은 김재원을 당선시켰기 때문에 김재원을 무조건 붙잡고 가야 되는데 네. 김재원이 정광훈을 끌어들이니까 네. 경선이나 이런 데서는 정광훈이 파워를 내지만은 모든 국힘단 정치인은 본선 때는 전광훈을 모른 척 해야 된다. 네. 자기 지역구에 정광훈 나타나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에서는 정광훈을 쳐야 되는 거죠. 김재원이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광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대로 친윤도 아니잖아요. 실세도 아니잖아요.
친윤도 아니고 이분 친박도 아니고 뭐 기회주의자죠. 뭐 어디든지 붙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뭐 자기 표현대로 자기는 뭐 권력을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손잡겠다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별명이 척이에요. 척이 사탄의 인형. 오늘 참 연상 많이 됩니다. 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 거냐? 네. 어제 오늘 정광훈이 마이크 잡고 그냥 거의 분노를 표출했는데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국힘당 정치인들 정광훈 만나면 너 죽어요 지금. 네. 당론은 총선 때 정광훈 끌어들이지 마. 본선 때 참패한다. 지금 이제 홍준표가 나서가지고 김재원 징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네. 전광훈 만나면 징계하겠다는 얘기예요 국힘당에서. 네. 그러니까 전광훈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 나간 거죠. 정광훈 입장에서는 뭐 민원 청탁 소송 이런 일들이 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광훈은 여당의 힘이 필요하겠네요. 늘 자기를 공동정권이라 얘기했다고 윤석열 정권. 공동정권. 자기가 윤석열과 공동정권이다. 그래서 장관 내가 10개 임명하고 뭐 공천 뭐 다 떠들었는데 당의 공식 입장은 이제 어느 누구도 정광훈 만나면 제명이야 지금. 네. 이제 김재원 이후에 누가 정광훈 만나겠습니까? 아무도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정광훈이 이제 이민 가겠다 미국에. 이대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민 가겠다고. 이민 가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그 이민 갈 생각 하지 말고 정광훈 목사가 15년 보수운동 동지인데 네. 그렇게 개취급 당했죠. 개취급. 네. 어떻게 전광훈 만났다는 이유로 제명을 합니까? 싸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배우가 윤석열이지. 윤석열 퇴진해서 싸우세요. 이렇게 개취급 당하고 어떻게 억울해서 살겠어요. 미국 가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구에 총선 출마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죠. 지난번에 대구에 이제 그 남구 보궐선거에 또 나간다고 떨어졌는데 네. 글쎄요. 대구 공천 주겠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도 그 경북에 그 의성 그분을 지역구 공천 안 줘가지고 서울 왔다가 서울에 중랑구 왔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미아가 됐죠. 네. 이번에 대구 경북 주겠어요? 이 사람 내가 볼 때 정치생이면 끝났어요 이제. 예. 아마 험지 출마론 이쪽으로 또 내몰릴 거고. 가능성이 많겠네요. 국힘당 입장에서 이제 전광훈의 그림자를 끌고 오는 인간이어서 멀리할 거고. 네. 전광훈이라고 하도 지금 김재원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을. 김재원이 끝났죠 저렇게 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보고 험지 출마하라 이렇게 하면은 김기현 대표도 험지 출마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기현 씨는 저는 그 선거 전까지 쫓겨난다 봅니다. 쫓겨나고 그냥 울산에서 한 번 더 그렇죠. 출마하고. 예. 야, 그게 더 짭짤하겠네. 네. 왜냐하면 김기현이 서울 출마를 수도권에 아무도 안 바래요. 네. 그럼 김기현이 수도권 출마를 진두지휘한다는 얘기인데 네. 수도권에서 누가 김기현 알아줍니까? 확장성도 일단 부족하고. 인지도가 없고 네. 누군지 안다 그러면은 대부분 김기현하면 울산 땅 투기하고 네. 남진 김연경 팔아먹은 거 인지도 끌어올린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건이. 네. 그런 사람이 서울에 희적부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쫓아내고 울산에서 한 번 더 하고. 대신 울산에 공천을 줄게. 그래서 그게 그 여의도 연구소장이 원래 당 대표의 핵심 브레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 감히 여의도 연구 원장 박수영이 한동훈 차출소를 떠듭니까? 네. 그 얘기는 김기현 가지고 선거 안 치겠다는 얘기거든. 차출소 잡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결국 박수영이나 이철규 뭐 이런 이 친윤 또 누굽니까 그 한 분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장재원 뭐 공직자 출신들 이런 분들은 김기현은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다. 일단 총선 전까지 그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당은. 네네. 그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 그 실제로 김기현 울산 땅 투기 사건 때 굉장히 위험했는데 왜 당선됐냐면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수 유튜버들이 갈아친다 총선 전에. 갈아친다. 지금은 시끄럽지 않게 가자. 갈아칠 거니까. 그래서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본인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하잖아요. 결국 그럼 이제 공천은 그렇게 가겠네요. 그 장재원, 권성동 등이 주도하는 공심위를 구성해서 이제 뭐 윤석열이 찍어놓겠죠. 그래서 그래 가고 김기현은 그때까지 아웃되는 거고 공심위가 공천해놓고 어디 마스코트 하나 이제 꽂아놓겠죠 선대위원장으로. 그 마스코트를 박수영은 아부 삼아 한동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준석 얘기도 나오고. 설마 이준석 다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 김재원 말대로 권력을 위해서라면요 악마하고도 손잡을 수 있는 놈들이 그 놈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의심했던 게 이번 전당대회 때 이준석이 당원권이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전당대회 개입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건 또 그냥 풀어주더라고요. 그거 이제 미락을 했죠, 그죠? 정진석이랑 이준석이랑 적당히 안철수 좀 주저앉히는데 미락을 했고.
사실은 또 미락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그랬죠. 쫓아내려고 작업하다가 또 당 지지율 폭락하니까 다시 또 붙잡는 거고 정신이 없어요, 이 당은.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김기현보다는 차라리 정진석이 유능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비대위원장 잘했다라고 평가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나중에 비대위원장이 정진석 다시 들어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이도저도 안 되면은 한동훈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다. 이제 당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동훈 끌고 선거 치르는 정광훈 데리고 선거 치르겠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비슷합니다. 비슷하잖아요. 확장성도 부족하고. 차라리 그냥 전진성이 낫다 여기가. 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영부영 이렇게 네. 옮겨가는. 네. 네. 어차피 뭐 누구 하나 특출한 사람 없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다음 공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 공천 받든 제가 볼 때는 정치 생명 끝났어요. 이거. 네. 저렇게 그렇게 어떻게 야비하게 2번을 뒤통수 칩니까? 그렇게 참. 전 별로 이분이 썩 땡기지 않더라고요. 자, 민주당 이야기 마지막으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당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거는 최고위원을 비명계가 아니죠. 이제 반명이라고 볼 수 있는 광주에 이제 송갑석 의원을 줬다라는 거고, 조정식 사무총장 외에는 전원 다 바꿨다라는 그런 뭐 뜻입니다. 이거는 좀 비명계와 친명계의 타협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바꿀 수는 있는데 어차피 총선도 많이 남았고 네.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사실은 공천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안 바꿨다는 얘기는 공천 안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우려스러운 거는 비명 반명이라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네. 범 개딸이라는 이미지화된 세력들. 근데 그게 개딸도 아닌 것 같아. 그 이원욱 그 의원의 집에서 앞에서 시위했던 사람들이 네. 그걸 개딸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면 다 60대 그 장년층이던데. 네. 그러니까 충직한 당원들, 네. 충직한 당원들을 개딸이라고 이미지화해서 쫓아내자는 여론을 쫙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 네. 이원욱, 박용진 그리고 송갑석이 최고위원 되자마자 한 얘기가 개딸과의 전연. 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충직한 당원들을 쫓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황당한 얘기죠. 이게 지금은 이재명 대표 당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이게 나중에 선거 때 되면 이 사람들이 후원금 내고 뛸 사람들인데 네. 이걸 그냥 다 내다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해당이지, 해당이. 근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건 잘못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지금 받아주는 쪽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충직한 당원들은 간단해요. 그냥 신경 끄고 자기 일에 복귀하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뭐 공천을 노립니까? 당직을 노립니까? 네. 열받게 하면 그냥 나가면 되는 사람들인데 말들을 하는 게 마치 거의 범죄 집단 취급하잖아요. 네. 이런 말들이 계속 돌면 그냥 나간다고 이 사람들은. 아 들어서 못하겠다. 그럼 민주당의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뭐 가지고 선거 치를 겁니까? 그냥 이제 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그 옛날 저 민정당처럼 선거 치를 거예요. 그러면 그럼 돈이라도 있던지. 의원 쪽수는 많잖아요. 이제 느낌이 나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봉합하고 타협하는 거는 좋은데 혁신을 하지 않겠다. 개파 담합으로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공천받는 구조로 가자라는 이런 흐름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문제 같은데 그 배분은 좋아 배분은. 근데 네. 왜 충직한 당원들을 쫓아내고 싶어 하느냐. 네. 공천에서 가장 쉬운 게 당원 투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비명계나 반명계는 의심을 할 거라고. 이게 아주 공정한 공천한다 그래가지고 당원들의 투표의 비중을 늘려버리면은 네. 칼 하나 안 대고 다 쫓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원천 방지해서 아예 당원을 쫓아내는 방법을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람이 이제 친명 입장에서 윤영찬 의원, 전형적인 반명이죠. 그 지역구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안 도와줘도 당원 투표로 가면 당원 투표에서 현근택이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반명계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당원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네 네. 공천 문제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해서 경선 이겼다 해도 네. 그럼 저쪽에 이때 조직과 있는 여당 후보가 붙었을 때 뭘로 선거 치를 거냐고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 내고 띄워주는 사람 다 쫓아낸 다음에. 네. 그 당원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극소수의 그런 이제 과도한 언행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당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열정을 짓밟아 버리면 선거운동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하겠죠. 지금 그
경남 창녕에서 지금 군수 선거가 있고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김두관 의원하고 뭐 양무석 박사가 뛰는데 네. 그 비명이고 반명이고 뭐 한 명도 안 내려온대요 선거에. 그럼 누가 오냐? 네. 전국에 있는 그 이른바 충직한 당원들이 와가지고 네, 자기 돈 자원봉사. 써서 자원봉 사는 거거든요. 네, 네. 이 사람들 없으면 선거 돌아가죠. 특히 경남 같은 데는 취약지구니까 네. 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쫓아내는 다음에 나는 야당, 특히 야당이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 야당이 뭘로 선거 치를 거냐는 거예요.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제 총선까지는 그나마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 탕평 다음에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정조대왕이 탕평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박제가라든가 정약용 같은 혁신가들을 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선 말기에 또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는 좀 한숨 돌렸겠네요. 지금 분위기는요. 저는 그 탕평책만 보면 네네. 안정감 보이지만은 네. 밑바닥에서 당과 대표를 지키는 조직이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 없고 열을 잃는 거거든요. 네네. 이 대표가 그 개딸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저는 잘못 나가고 있다고 봐요. 잘못 나가고 있죠. 저같이 얘기해야 되는. 네. 이 사람들은 개딸이 아니고 충직한 당원들이다. 나도 돕지만 나중에 당신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선거 때. 이 네. 정도로 막아줘야 되는데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나도 당하고 있다. 개딸들한테. 아니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사실 그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도 당원입니다. 그런 좀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참 이 정치인들이 써먹을 땐 써먹고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요. 이쪽에 개딸이라고 음해당하는 범충직한 당원들이 이쪽으로 보면 아스팔트 나오는 노인들이에요. 네. 정광훈 따라다니는. 지금 그냥 투사검평 시켰거든요. 네. 매주 나와서 우리가 윤석열 퇴진 집회하면은 반대편에서 윤석열 지킴이 집회를 했던 그 노인들을 한 방에 쳤거든요. 네. 양당이 지금 충직한 사람들을 다 쳐내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김성한 안보실장을 경질한 사람은 누군가. 블랙핑크 광팬이다 이거죠. 블랙핑크 광팬은 누구인가? 질 바이든 여사는 블랙핑크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가? 라는 이야기를 국정조사에 또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블랙핑크 좋아하세요? 저는 이름만 아는 정도. 제가 이름만 아는 정도인데 네. 뭘 그 노인 할머니가 미국의 할머니가 네. 7번을 전화해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할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블랙핑크에 대해서 좀 조사해서 나오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그 걸그룹인지 저희들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무현의 길입니다.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임진각에서 경남 봉화마을까지 갑니다. 릴레이 국토대장정을 하고 있고요. 노무현을 그리는 보물 주제로 스픽스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고정 댓글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광고 혹시 밑에 자막 나가나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